정말 놀랍게도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다리 쥐 하나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역시 이 위험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김신혜 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의 삶은 그런 일 하나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운전 중에 그의 다리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리더니 종아리를 찢는 듯한 칼 같은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고 핸들을 꺾는 순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무려 12주의 회복 기간을 거쳐야 했고 심지어 그 트라우마는 너무나 깊어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끔찍한 순간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다리 쥐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통증 그 이상입니다. 단 한순간에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전 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빠져본 적은요? 그리고 쥐가 점점 더 자주 찾아올 때 혹시 내 몸에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지 않던가요? 저는 이종성 물리치료사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근골격계 통증 치료와 기능 회복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제가 치료했던 수천 명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통해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3초 만에 쥐의 고통을 멈추는 응급처치법과 같은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의 진정한 경고 신호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다시는 쥐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필수적인 생활 습관과 심지어 정말 특별한 비장의 무기까지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공개할 이 비장의 무기에 대한 조언을 부지런히 따른다면 여러분은 쥐가 없는 삶을 진정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함께 쥐에 대한 불안감을 끝냅시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무엇을 시도할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청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과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다리에 쥐가 나는 불쾌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대학 병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쥐를 꽤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증상들은 더 잦아지고 종종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쥐가 나면 근육 자체가 뒤틀리고 경직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먼저 쥐가 나는 순간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쉬운 단계로 나누어 여러분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첫 번째 단계는 종아리 뒤쪽의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 근육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쥐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다리를 여기저기 힘껏 주무르다가 오히려 더 큰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흔한 실수이며 안타깝게도 쥐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눌러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잘못된 신경 신호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종아리 뒤쪽에 위치한 승산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쥐가 난 다리를 부드럽게 펴고 손으로 종아리의 한가운데를 느껴보세요. 종아리 근육의 볼록한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바로 그곳이 승산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3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놀랍게도 근육 긴장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지압 기술이 통증을 훨씬 덜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바로 이어서 취해야 할 또 다른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 발끝을 몸 쪽으로 힘껏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여전히 쭉 편 상태에서 손으로 발끝을 잡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강력한 스트레칭은 너무나 심하게 수축된 근육을 길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잘못된 신경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쥐는 순식간에 3초에서 10초 이내에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단순히 문지르거나 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쥐가 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쥐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종아리 뒤쪽 승선 혈자리를 누르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단단히 당겨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쯤이면 여러분이 느꼈던 급성적이고 날카로운 통증은 대부분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쥐를 자주 겪는 분들 중에는 다리가 하루 종일 불쾌하게 뻣뻣하고 쑤셨던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쥐가 풀리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사실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다소 경직되어 있고 혈류도 정상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쥐가 곧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친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음 단계들이 진정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쥐가 풀린 후에 수행하는 이 중요한 마무리 단계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재발을 방지하고 남아있는 통증을 빠르게 없애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정제하고 확인한 정말 특별한 방법, 즉 비밀입니다. 세 번째 필수 단계는 허벅지 뒤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쥐는 주로 종아리에서 느끼지만 그 근본적인 긴장은 종종 허벅지까지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종아리만 푸는 데 집중하면 곧 불편함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쥐가 완전히 풀린 후 의자나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쭉 펴세요. 그런 다음 손을 허벅지 뒤쪽에 대고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하여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올라가세요. 허벅지 뒤쪽 한가운데의 부드러운 근육 부분에 부드러운 압력을 집중하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누르면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몇 번 반복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단단히 누르는 것은 좋지만 제발 아플 정도로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자에 앉아서도 매우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나 소파, 심지어 침대 끝에 걸터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대고 발끝을 천장 쪽으로 똑바로 세우세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허리부터 상체를 쭉 펴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를 부드럽게 위로 당기는 것처럼요. 뻗은 다리는 완벽하게 곧게 유지하고 가슴을 부드럽게 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결정적으로 허리를 구부리지 마세요. 대신 그 아름답게 곧은 상체를 유지하고 엉덩이 관절에서 특별히 접어서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에서 만족스러운 스트레칭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정확한 자세를 천천히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그런 다음 부드럽게 풀고 전체 동작을 다른 다리에서도 반복하세요. 이 한 가지 움직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여 허벅지에 남아있는 모든 긴장을 풀어줄 것이며 종아리의 잔여 통증도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부디 여러분의 일상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우리의 네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종아리 마사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쥐가 가라앉은 후에도 종아리 근육은 종종 뻣뻣하게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은 여전히 최적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종아리를 받치고 양손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감싸듯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위로 마사지하세요. 손가락으로 종아리 옆선을 따라 천천히 누르면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힘을 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부위가 기분 좋게 따뜻해질 때까지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방법은 남아있는 모든 뻣뻣함을 빠르게 녹여주고 남아있는 통증을 상당히 줄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5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찜질팩을 준비하여 종아리 아래에 약 10분 정도 부드럽게 놓으세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쭉 펴고 따뜻한 찜질팩을 종아리 아래에 편안하게 넣어주세요. 찜질팩을 종아리 중앙, 대략 무릎과 발목 사이에 놓았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부가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워서는 절대 안 되며 기분 좋게 따뜻해야 합니다. 그 편안한 온기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혈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굳어있던 근육들은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완될 것입니다. 쥐의 재발을 방지하고 더 편안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 5가지 단계는 운전 중에는 단순히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쥐가 나면 여러분은 즉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단 10초 만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전 중에 쥐가 나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절대적으로 첫 번째 일은 즉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쥐가 너무나 심해서 너무나 마비적이어서 오른발에 전혀 힘을 줄 수 없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핸들을 놓거나 갑자기 몸을 숙이면 상황은 한없이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핸들을 가능한 한 꽉 잡고 차가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망설이지 말고 오른발 대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세요. 자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안심하세요. 왼발로도 브레이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게 밟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고 천천히 밟아서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세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가 줄어들면 조심스럽게 차를 갓길로 이동하여 안전하고 완전히 정차하세요. 안전하게 정차한 후에야 비로소 다리에 난 쥐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종아리 중앙의 승선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단단히 당겨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만약 이 자세가 어렵거나 다리에 충분한 힘을 줄 수 없다면 제가 또 다른,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둔부, 즉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둔부 근육을 5초 동안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의 모든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정상적인 감각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운전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쥐가 났을 때 왼발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이 중요한 기술을 항상 기억하여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완화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쥐 대처법 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 방식은 실제로 여러분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비극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흔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요법과 근거 없는 오해들이 불행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쥐에 대한 이러한 널리 퍼진 오해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바로잡아 드릴 것입니다. 첫째, 놀랍게도 쥐가 나고 풀린 후에 실제로 매우 유익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쥐를 경험한 후에는 항상 단순히 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놀랍게도 일단 쥐가 완전히 풀린 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훨씬 뛰어납니다. 방금 쥐가 난 근육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산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러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활발하게 순환시키고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뻣뻣함을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쥐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억지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실제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 쥐를 먼저 완전히 풀어줘야 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다리가 확연히 덜 아플 때에만 천천히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쥐가 완전히 풀린 후 1분에서 2분 정도가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방 안에서 앞뒤로 약 20걸음 정도를 천천히 걸으세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속도로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아주 짧게만 걸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쥐가 났을 때는 항상 눕고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다면 오늘부터 이 놀랍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풀린 후에 가볍게 걷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여러분의 회복은 훨씬 빨라지고 그 성가신 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크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쥐가 났을 때 여러분이 놀랍게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쥐가 난 부위를 꼬집거나 힘껏 주무르지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예외 없이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쥐가 났을 때 허벅지나 종아리를 꼬집거나 강하게 주무르라고 권하는 민간요법은 사실 근육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세게 주무르면 멍이 들거나 다음 날까지 불편하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절하고 측정된 압력으로 부드럽게 누르거나 좋은 스트레칭을 사용하여 푸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피해야 할 2번째 행동은 침 놓기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바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침을 놓으면 즉시 쥐가 풀린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요법에만 의존하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3번째 행동은 며칠 동안 다리 사용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쥐가 난 후 통증이 너무 두려워서 며칠 동안 다리 사용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제로 여러분의 근육을 더욱 약화시키고 쥐가 더욱 자주 발생하는 악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신 쥐가 풀린 후에는 가벼운 걷기와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건강한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앞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종합적인 5단계 방법을 여러분이 단순히 따른다면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문제성 있는 쥐를 안전하고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쥐가 나는 순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응급처치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즉각적인 불을 끄는 방법을 알게 되었더라도 쥐가 계속해서 자주 발생한다면 그 근본적인 불안감은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내 몸에 더 깊고 정말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지금부터 저는 쥐가 정확히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각한 질병을 잠재적으로 알리는 신호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시면서 다음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기록해 두세요. 친구 여러분, 쥐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혹시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쥐가 나면 마치 근육 섬유들이 강렬하게 수축하고 굳어져 절대 풀리지 않는 단단히 묶인 밧줄처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근육에 힘을 주고 완전히 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근육을 필사적으로 이완시키고 싶어도 몸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고 근육은 고통스러운 경련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수축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날카롭고 칼 같은 통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런 당혹스러운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쥐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100%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유력한 이유는 신경계의 과흥분을 지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몸의 신호 전달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 순간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리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하지만 대신 계속해서 수축하라는 잘못된 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고장나서 한 차선의 차들이 완전히 꼼짝 못하고 갇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쥐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신경신호가 단순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상태가 본질적으로 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이 과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육 피로와 혈류 저하를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구부린 채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로 유발 물질이 불필요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경을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 불량에 기여합니다. 둘째,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마도 더운 날씨나 격렬한 활동 중에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단순히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전해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은 근육과 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의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뇨제, 혈압약, 신경안정제와 같이 전해질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현재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쥐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로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 몸 안에 숨어있는 기저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치료했던 76세의 전경자 어르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경자 어르신은 얼마 동안 가끔 쥐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일 밤 쥐가 찾아와 소중한 수면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쥐는 훨씬 더 자주 발생했고 그녀의 다리는 점점 더 붓고 고통스럽게 아파졌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저는 즉시 그녀에게 대학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 깊숙한 곳에 생긴 심부정맥 혈전이 폐동맥을 막기 직전이었고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녀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수술로 혈전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그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증상을 무시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비극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다리 쥐가 단순하고 무해한 증상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심각한 기저질환의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반드시 조사해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확한 원인 없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쥐를 경험하거나 한 번 쥐가 났을 때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이러한 쥐와 함께 눈에 띄는 다리 부종이 동반된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의학적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쥐가 꾸준히 한쪽 다리에서만 발생하거나 통증이 너무 강렬해서 걷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이 조언은 특히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주 재발하는 쥐가 어떤 특정 질병과 진정으로 관련이 있는지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열할 때 부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증상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척추관 협착증을 고려해 봅시다. 척추 내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종아리와 허벅지의 저림과 쥐를 유발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이 상태를 분명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흔히 터진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면 종종 저림과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며 한쪽 다리에만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당기는 듯 아프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심지어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디스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종아리나 발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약해지고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체 없이 의학적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 신경 압박의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서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 다리의 저림, 감각 둔화, 그리고 잦은 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소중한 수면을 잔인하게 방해한다면 부디 반드시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넷째,
혈관 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맥이 약하거나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상태처럼 다리에 깊은 정맥에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면 혈류가 심각하게 차단되어 직접적으로 쥐를 유발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아프며 또한 쥐가 난다면 여러분은 지체 없이 철저한 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형 병원의 일반외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심부정맥 혈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위험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의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폐색전증이라고 불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심각한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부디 다리 쥐가 단순하고 무해한 증상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이러한 중요한 질병 경고 신호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면서 이제 쥐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몸에서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 즉 조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도 주요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남은 중요한 문제는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단 한두 번의 쥐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침식하고 평화와 편안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고통스러운 쥐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 종일 불안감에 휩싸여 언제 또 쥐가 날까 끊임없이 걱정하며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쥐를 위한 가장 좋은 치료는 애초에 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단지 몇 가지 작고 꾸준한 일상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쥐의 빈도를 크게 줄이고 심지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고 쥐 없는 하루를 되찾기 위한 4가지 귀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이 비밀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첫째,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에 집중합시다. 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복잡한 신호 체계 내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여러분의 아주 첫 번째 단계는 몸의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몸이 탈수되면 근육과 신경 내의 섬세한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져 쥐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대략 8잔 정도이며 한 번에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날씨나 운동 후 많은 땀을 흘렸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 물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이온 음료, 즉 전해질 음료를 한두 잔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놀랍도록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을 간단한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겉보기에 단순한 습관이 사실은 쥐 없는 몸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둘째,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확보합시다. 단순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종종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제대로 부드럽게 기능하기 위해 올바른 원료를 필요로 합니다. 쥐를 진정으로 예방하려면 근육과 신경 기능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4가지 핵심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 칼슘입니다. 칼슘 부족은 근육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직접적으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와 같은 음식을 매일 식단에 규칙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이 중요한 미네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쥐를 예방하는 데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다양한 견과류, 해바라기 씨에서 풍부한 마그네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의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아보카도와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 기능을 필수적으로 지원하여 쥐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달걀, 통곡물, 돼지고기, 다양한 버섯에서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항상 음식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적절한 보충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단 한두 끼라도 이러한 영양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쥐 발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술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저녁 습관적으로 술 한 잔을 즐기시나요? 사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그 습관이 실제로 쥐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키고 필수 전해질을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근육을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신경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밤의 쥐를 경험할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여러분의 온몸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근육을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고 경련에 취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 섭취량을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알코올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봅시다. 단순히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쥐의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잦은 밤의 쥐는 종종 잠자는 동안 무릎 아래로 다리가 오랫동안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면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다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놓아 무릎이 약간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이 발을 너무 많이 누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잠자리 환경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경련하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양말을 신거나 다리 근처에 전기장판을 약하게 켜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밤새 쥐 때문에 깨는 횟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생활 습관들은 모두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이 놀랍도록 편안하고 쥐 없는 하루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간곡히 권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조심스러운 예방 조치를 취해도 여전히 쥐가 난다면 어쩌지?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은 옳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며 수면 자세를 조절한 후에도 쥐로 계속 고통받습니다. 왜냐고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종종 그들이 쥐를 진정으로 예방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힘을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이 운동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진정으로 여러분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진지하게 시도해 보세요. 단지 약간의 근육 강화만으로도 혈류를 2배 또는 3배로 늘리고 신경을 상당히 안정시켜 그 성가신 쥐들이 마법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3개월간 치료할 기회를 가졌던 72세의 이창석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하루에 2~3번씩 다리에 쥐가 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허리에 주사 치료를 받아도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완화에 불과했고 고통스러운 쥐는 항상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는 제가 가르쳐드린 특정 운동을 매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씩 이 운동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그는 쥐가 나는 빈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너무나 깊이 감사하며 저에게 쥐를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고 외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활 습관은 필수적인 토대이지만 운동은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강력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필연적으로 쥐가 더 자주,
더 성가시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매우 가볍고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바로 그 비장의 무기인 3가지 매우 효과적인 쥐 예방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따라 천천히 따라오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이 운동들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우리의 첫 번째 비장의 무기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지만 깊이 있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칭 루틴은 하루 종일,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쥐를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뻣뻣하고 경직된 종아리는 안타깝게도 건강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필연적으로 더 많은 쥐를 유발하므로 미리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에 손을 부드럽게 짚고 지지한 다음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누르세요. 다른 다리의 무릎은, 여러분을 지탱하는 다리의 무릎은 약간 구부리세요. 이 편안한 자세를 30초 동안 완전히 유지하세요. 종아리에 기분 좋고 깊은 스트레칭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단순히 다른 다리에서도 이것을 반복하세요. 다음으로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햄스트링 근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정확히 동일한 허벅지 스트레칭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단단히 향하게 세우세요.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곧게 유지한 다음 상체를 아주 살짝 앞으로 천천히 숙이세요. 이 정확한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허벅지 아주 뒤쪽에서 확연한 당기는 느낌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매일 한 세트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밤 고통스러운 쥐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던 분들도 꾸준히 몇 번만 연습하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비장의 무기는 카프레이즈라고 알려진 것으로 본질적으로 종아리 강화 운동입니다. 혹시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쥐가 더 잘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종아리는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펌프처럼 작용하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근육들이 약하면 안타깝게도 혈액이 정체되어 직접적으로 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카프레이즈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는 2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서서 하는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에 손을 짚고 지지한 다음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서고 그만큼 천천히 다시 발뒤꿈치를 내리세요. 매번 들어 올릴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하는 것을 명확하게 느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천천히 수행하면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근육이 작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15회 반복하여 3세트를 목표로 하세요. 서서 이 운동을 수행하면 종아리 전체 근육이 고르게 강화됩니다. 만약 서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다음 발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최고점에서 잠시 멈춰 근육을 완전히 수축시킨 다음 발뒤꿈치를 다시 천천히 내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을 적절하게 벌리고 평행하게 똑바로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15회 반복하여 3세트를 수행하세요. 처음에는 양쪽 다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방법은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덜 주며 깊숙한 종아리 근육까지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어르신들에게 특히 안전하고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매일 단 5분만 이 운동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은 한때 고통스러운 쥐로 고통받던 다리가 놀랍도록 편안하고 강해지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로 그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발가락 오므리기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를 생각할 때 오로지 종아리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발가락과 발바닥에 있는 작고 중요한 근육들이 약해져도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 작지만 매우 중요한 근육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리 힘의 손실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저하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맨발로 작은 수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발가락으로 수건을 오므려 몸쪽으로 당겨왔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하세요. 이 동작을 15회 반복하여 3세트를 수행하세요. 발가락이 움직이고 참여하면서 발바닥 아치 안에 깊고 종종 간과되는 근육들까지 효과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또는 맨발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단순히 발가락을 함께 오므렸다가 넓게 펴는 동작을 약 20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단 며칠만 꾸준히 연습해도 발바닥 아치가 강해지고 다리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키고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환상적인 방법이므로 여러분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쥐가 나는 순간 즉시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부터 시작하여 쥐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는 방법, 쥐가 기저질환의 경고 신호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실용적인 생활 습관과 목표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들까지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이러한 작고 꾸준한 습관들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쥐 없는 밤과 진정으로 걱정 없는 낮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더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부터 이 귀중한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쥐 없는 밤과 더 건강한 내일을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쥐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셨더라도 여러분은 이 경험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풍부하고 진정으로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아시겠지만 작은 준비라도 엄청난 고통을 예방하고 소중한 일상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공유할 통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더욱 귀중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자신감 넘치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오랫동안 튼튼하고 놀랍도록 편안하도록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